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담을 전화 상담도 있고, 방문 상담도 있고, 이제 유튜브 보고 연락을 주셔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상담에 굉장히 최적화된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건 수임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사건 수임을 종용당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고소하셔야죠. 아니면은 이거 변호사 선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빨리 이거 변호사 선임하시라. 우리 변호사님이 이거 진짜 잘한다. 아니면 제가 되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당장 선임을 하도록 막 이제 몰아가면 안 그래도 의뢰인들은 멘탈이 안 좋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막 양몰이 하듯이 몰아가면 대뜸 이제 사인을 하거나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지금 빨리 선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의뢰인들을 이제 혹하게 만드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많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수임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나한테 자신의 중요한 일을 물어보는 분인데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이 어떤 비용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만한 결과는 좀 예측이 돼야 그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 그리고 그래야 결국은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사건이 다 끝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실 필요가 없는 사건인 경우 저는 이거 소송하지 마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든지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말씀하시는 의뢰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맨날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캐치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든 사무장이든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진짜 피해자인데 고소를 했더니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본인의 억울한 얘기를 툭툭 던집니다. 내가 조사받을 때부터 뭔가 수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왠지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처분이 나왔다. 이거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면은 그분이 저를 선임하냐면요. 제가 이거 이유서 보니까 이거 수사관이 아마추어네요. 제대로 된 프로가 본 게 아니야. 이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일을 하셔가지고요. 제대로 된 검사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서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다퉈봅시다. 제가 이거 잘하니까 얼른 선임하시죠. 제가 이거 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우리 의뢰인은 맞아. 수사관이 너무 젊고 이런 사람이라 제대로 법리를 몰라서 내 말이 맞는데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거야. 자, 검사한테 넘어가면 이건 무조건 받아들여지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그분이 원하는 말이야.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면 선임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한번 하고 나서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다시 상담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건으로 상담했던 사람인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중인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고 뭔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다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 좀 황당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시 나를 기억해서 물어볼 정도면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건데 근데 정작 다른 변호사는 선임하면서 왜 나한테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고 선임한 그 변호사님은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해줬겠죠.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 내가 고소를 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하면 될까요? 이해하죠. 수사관이 이거 몰라서 그런 거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이해도 안 돼요. 왜요? 어머님이 저한테 힌트를 다 주셨어요. 수사관이 젊고 이렇고 그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고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이게 뭔가 외압이 있어서 이런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어떤 음해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그걸 막아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온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음해 세력이 있고 뭐 정관 변호사 선임하면 다 빠져나가요.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에 불송치 처분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불송치는 경찰이 판단해가지고 그 젊은 수사관 혼자 판단해서 한 거라고 오해를 하실 텐데요. 일단 이 기록이 검찰에 한번 갔다가 검사가 그래 불송치 처분, 불송치 결정 뭐 크게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아. 이대로 그냥 결정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검사의 판단을 한번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한테 무조건 이 일을 한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불송치 이유서를 만약에 받아본다거나 했을 때 이 수사관이 한 그 논리 그리고 근거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납득이 안 돼. 법률 전문가인 내가 봐도 납득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전혀 다른데? 기존의 판례 법리랑 완전히 다르잖아. 이런 유사한 경우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판단을 했었는데, 혹시 이걸 뒤집을 만한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때 내셨어요? 안 냈대. 그러면 그걸 내면서 일을 한번 해봅시다. 라든지 그런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장 다 뭐 했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수사관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받아들여진다. 보통 불송치 결정도 검사가 한번 기록을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선임 안 하죠. 선임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일을 안 하거나 그럴 테니까. 그래서 선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변호사한테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변호사 업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수임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임하자라는 얘기에 대뜸 막 사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저 변호사가 내가 생각하고 온다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안 그래요. 뭐 쪼잔하신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만 하고 가는 의뢰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대로 사건을 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군데에서 얘기를 들으면은 정확하게 내가 판단이 안 설 수 있으니까 두세 군데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감이 좀 올 거예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해줘서 나는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일단 올인할 거야 라고 하면 뭐 가는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꿀 같은 얘기를 해주지만 다른 변호사님들이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이 너무 나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배제하고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는 게 낫겠어.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여튼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사건화해야 되는 사건인지, 내가 고소를 해야지 맞는지 아닌지, 혹은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나은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서도 크게 문제 없는 사건인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벌금 50, 끼케야 벌금 50이야. 이러면 혼자 하시는 게 낫죠. 그 변호사를 뭐 선임을 한다고 그 50만 원짜리 사건이 돈 한 푼도 안 내는 식으로 바뀐다거나 뭐 그런 것도 꼭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해서 나는 뭐 변호사 비용 정도는 뭐 매일매일 벌어.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안 아까워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 그 변호사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일단 그런 고민을 하실 때는 변호사를 상담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방향을 결정하시고 나한테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너무 내가 원하는 말을 따박따박 찍어서 주는 변호사는 저는 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해주면 선임하겠지? 다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랑 상담하고 저를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해준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사건 막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저한테 다시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면서 지금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을 잘못하신 본인의 책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 한숨을 쉬면서 상담을 하고 뭔가 뭐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뭔가 굉장히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이제 본인이 예상한 대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고 이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라도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제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느 저기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 뜨면 낫는데, 그러면은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뜸을 뜨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선택, 옳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그래도 내가 그 뜸은 낫는지 다른 병원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